혹시 세상이 마치 연극 무대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매일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런 모습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전 회의에서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들이 보였어요. 작은 몸짓, 침묵, 짧은 멈춤 같은 사소한 신호들 속에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죠. 한번 이 신호들을 파악하게 되면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것을 감추고 있거든요. 그걸 발견하는 건 흥미로우면서도 경이로운 경험이에요. 제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첫 번째 기술이 있어요. 바로 더 말해봐 라는 기술입니다. 마치 특별한 초능력 같지만 멋진 복장을 입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눈치채지도 못하죠. 너무 간단해서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에요. 그냥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들거나 반박하지 않고 세 단어만 말하는 거죠. 더 말해봐. 이 기술을 처음 발견한 건 몇 년 전, 친구와 피자에 파인애플을 올려 먹는 게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 토론을 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친구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순간 그냥 웃으며 더 말해봐 라고 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단순히 피자 이야기에서 벗어나 어린 시절 가족 식사, 좋아했던 음식,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파인애플을 싫어했던 이유까지 이야기하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피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기회였다는 걸요. 단 세 마디로 말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면 마음을 열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는 말하지 않았을 이야기도 꺼내놓게 되죠. 이를 통해 신뢰를 쌓고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방법을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사용해왔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심지어 미심쩍은 사람들과도 해봤어요. 한 번은 협상 자리에서 제 계획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신 계속해서 더 말해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들은 자신의 전략과 고민을 전부 털어놓았고 저는 그저 경청하기만 했는데도 마치 모든 열쇠를 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이게 단순히 정보 수집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소통의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빠르게 말을 던지고 느리게 듣는 세상에서 더 말해봐라는 말은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게 하죠.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판단하려 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관점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신뢰를 쌓고 깊은 이해와 때로는 치유까지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이 방법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다면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봐야 해요. 이건 조금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인간 본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식당의 웨이터, 슈퍼마켓의 계산원, 회사의 하급 직원 등 자신보다 권력이 적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죠. 저도 예전에 한번 이 사실을 아주 힘겹게 깨달았어요. 평소에 아주 친절하고 매력적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들의 겉모습이나 사회적 위치에만 집중할 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깊이 관찰하면
그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은 마치 거대한 무대 같지만 그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작고 세밀한 신호들로 드러나요. 그 신호들을 잡아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가면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 사람은 갑자기 변했어요. 평소에 친절하고 온화해 보였던 그가 마치 왕족이라도 된 듯이 종업원에게 명령을 내리며 무례하게 대했죠.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단 몇 초 만에 따뜻하고 사려 깊던 태도가 경멸과 거만으로 변해버린 것을 목격했으니까요. 그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만 친절했던 거죠. 사람은 자신이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을 때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은 행동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가치관과 윤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을 지켜보는 중요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 그들이 종업원에게 경멸감을 드러낸다면 그들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 역시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단지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동료를 무시한다면 그 오만함과 무례함은 그들의 삶의 다른 측면에서도 드러날 거예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보이지만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으로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계산하며 행동하는 것이죠. 사회적 압박 없이도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때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인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는 누군가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눈앞에 이득이 있을 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쉽지만 진정한 본성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인간관계, 업무, 심지어 연애에서도 적용해 왔어요. 저에게는 이 원칙이 일종의 조용한 시험이 되었죠. 누군가가 청소부에게 존중을 보이고 버스 기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은 분명 깊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가혹하거나 경멸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신호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반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보이는 사람은 내면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필요 없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죠. 반대로 타인을 경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감을 타인에게 투사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약자들을 짓밟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일종의 교만이며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깨닫고 자신의 내면에서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들이 당신이나 중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만 집중하지 말고 교환할 게 없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짜 본질을 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과거는 그들의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의 과거를 깊이 들여다보세요. 흔히들 과거는 지나간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과거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현재의 그들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죠. 그들이 경험한 상처, 승리, 관계는 지금 그들의 사고방식, 행동, 심지어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이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들이 과거를 단순히 극복하지 못하며 그들의 과거가 현재 행동의 청사진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예전에 저는 어떤 친구가 늘 불안해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방어적이 되고 급하게 화를 내며 인간관계에 극도로 신중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단지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친구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큰 배신을 당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항상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던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 배경을 알게 되자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어요. 그 친구의 방어적인 태도는 우연이 아니었고 자신을 또 한 번의 상처로부터 보호하려는 직접적인 결과였던 것이죠. 과거의 경험은 흔적을 남깁니다. 때로는 흉터로 남고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 감정적인 결핍 속에서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 사랑과 관심을 갈망하게 될 수 있죠. 사업 파트너에게 속았던 사람은 누구도 신뢰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현재에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메아리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판단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고정된 습관이 드러난 적 있나요? 예를 들어 그들이 지나치게 질투를 하거나 헌신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과거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보여주는 행동은 결국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의 독성 행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에서 배운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반복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늘 인정받고 싶어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자신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경험을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친구는 어쩌면 유년 시절에 겪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산물이며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들의 현재 행동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든 과거를 겪었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그 패턴을 반복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 본성의 놀라운 점은 우리에게 변화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며 스토아 철학은 자기 인식과 변화의 힘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현재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역사가 현재를 형성하는 방식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패턴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읽어낼 때 단순히 그들의 현재만을 보지 말고 과거의 흔적과 패턴을 찾아보세요. 과거와 현재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겪어온 일들을 더 많이 알수록 현재 그들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단지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를 더 잘 조율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과거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반복하고 있는 패턴을 부드럽게 지적해준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피하려고 했던 문제를 직면하도록 도울 수 있죠. 스토아 철학은 자기 성찰과 자기 개선을 강조하는데 때로는 타인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그들을 자기 성장의 길로 인도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그들의 현재 행동만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그들의 과거는 그 행동의 진짜 이유를 푸는 열쇠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그들의 역사에 대한 반응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들을 더 큰 공감으로 대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그들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과거는 언제나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장면만 보지 말고 그들의 전체 이야기를 들여다보세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숨기고 있다는 큰 신호 중 하나는 바로 목소리 톤의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알아채지 못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누군가가 자신감 있게 말할 때 그들의 목소리는 일정한 톤을 유지하고 말의 속도도 자연스럽고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거나 확신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때로는 아주 미세하게, 때로는 명확하게 드러나죠. 마치 그들의 잠재의식이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상대방이 그 신호를 알아채길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항상 매끄럽게 말하던 동료가 있었어요. 그는 늘 정확한 말을 알고 있었고 언제나 매력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는 프로젝트 마감일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뭔가 변했죠. 평소에 밝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가라앉고 말이 느려지고 거의 망설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알고 보니 그는 프로젝트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그걸 감추려고 했던 거죠. 그의 목소리 톤의 변화가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였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면 몸과 마음은 갈등 상태에 빠집니다. 뇌는 거짓말을 유지하거나 불안을 숨기려 하지만 신체, 특히 목소리는 그 긴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떨리거나 말이 끊기거나 조금 더 길게 멈추는 경우가 생기죠. 말과 목소리의 톤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만났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어땠나요?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말을 빠르게 했던가요? 아니면 지나치게 밝은 톤으로 말했나요? 마치 그들이 평소와 다름없다는 걸 증명하려는 듯이요. 이 모든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목소리 톤의 변화는 그들의 잠재의식이 불편함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그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지 거짓말을 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목소리 톤의 변화는 망설임이나 자신감 부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함께 계획을 세우면서 매우 열정적이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녀가 원하지 않는 제안을 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가 즉시 바뀌곤 했어요. 그녀는 원래의 활기찬 톤에서 단조롭게 변했는데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껐다는 듯했죠. 그 순간 그녀가 말로는 동의한다고 해도 내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연인 관계에서나 비즈니스 협상, 그리고 평범한 대화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당신도 누군가가 갑자기 즐겁고 친근하던 태도에서 방어적이거나 회피적인 태도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음색의 변화 또는 불규칙한 멈춤은 그들이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목소리 톤을 바꿀 때 그것이 꼭 당신을 속이려는 시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 불편함은 목소리에 스며들어 그들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비밀을 드러냅니다. 스토아 철학은 관찰을 통해 판단하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대방의 미묘한 목소리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갈등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도 이와 같은 행동을 자주 합니다. 당신도 무언가를 말할 때 그것을 완전히 믿지 않았을 때 목소리가 흔들렸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내면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생각, 말, 행동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종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는 것을 느낀다면,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불편한 멈춤이 생긴다면 이를 놓치지 마세요.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무엇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것이 전면적인 거짓말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진실을 모두 말하지는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소리는 결정적인 단서이며 주의 깊게 듣는다면 매번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솔직한 순간은 그들이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들이 다른 이들이 보고 있지 않다고 믿는 순간을 관찰하세요. 이때 그들은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꾸밈 없이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 점은 다소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적인 장소에서의 자신과 사적인 공간에서의 자신이 같다고 믿기를 원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감시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곤 합니다. 저는 한때 매우 프로페셔널해 보였던 관리자를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상사 앞에선 언제나 차분하고 상냥했으며 목소리도 항상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사무실을 떠나자마자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을 소리 지르며 혼내고 경멸적인 말투로 사람들을 대했죠. 그 순간 그녀가 평소에 얼마나 다른 모습을 숨기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이 감시받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나온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사람들은 자신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더 이상 자신이 주목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그 필터가 사라집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은 작은 순간들에 드러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는 처벌받지 않을 거라 믿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바로 그 사소한 상호작용 속에서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 직장, 일상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연애를 예로 들어볼까요? 관계 초기에는 서로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죠.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는 순간을 관찰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나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들이 여전히 친절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존중을 보이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면을 드러내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사회적 모임에서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파티의 중심에 서서 항상 웃음을 주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머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법을 알고 있고 그들의 존재는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 그들은 무심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심지어는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작은 사소한 순간들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런 관점에서 스토아 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삶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훈련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대 밖에 있다고 생각할 때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미덕이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의된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런 칭찬이나 주목을 받지 않더라도 언제나 친절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존중을 보여주는 사람이야말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진정한 가치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개된 자리에서의 자아와 사적인 자리에서의 자아를 구분합니다.
공공연히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하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전에 내가 함께 일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중에는 항상 긍정적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적으로 마주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차갑고 무심했으며 그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있을 때만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의 진정한 모습이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솔직한 모습은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그들의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바로 이 점을 가르칩니다. 누군가가 오직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만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연기일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깊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진정한 본성은 무대 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듯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가치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일관되지 않은 행동은 공허합니다. 그 행동들은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행동은 항상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과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관찰할 때 그들이 무방비 상태일 때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순간은 우리가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의 화려한 제스처나 공개적인 이미지를 주목하지 마세요. 무대의 불빛이 꺼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주목하세요. 누군가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지 않는 그 순간에야말로 그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행동들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공적인 자리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의 행동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누군가가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도 친절하고 공정하며 존중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진심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만 좋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품성이 아니라 단지 연기일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관찰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만을 위해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산과 행동의 동기부여는 내면의 가치와 진실성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개인적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자주적인 삶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고 그 결과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맞춰 자신을 감추거나 행동을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순간들을 유심히 관찰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날 때 그들의 진짜 동기가 드러납니다. 진실된 사람은 언제나 일관된 태도를 유지합니다. 누군가가 지켜보든 말든 말입니다. 반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만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질에 충실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와 품격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의 기초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행동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주목을 받기 위해 과장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을 때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들의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 충실하게 사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